안녕하십니까. 번개탄 가족 여러분. 수수한 교사의 강의를 맡은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인데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좋은 고등학교 선택해서 좋은 진학을 하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특히나 시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 모두 좋은 생각으로 또 신앙생활도 놓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서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이라는 공부법인데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험에는 늘 목표 점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식을 더 습득하기 위한 공부법이랑은 좀 다른데요.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이라고 하면 보겠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 또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목표 점수를 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막바지 준비하는 학생들, 또 자격증이나 등등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대학을 위해서 목표 점수를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특별한 방법과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표 점수를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법 그 4단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부법 중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합격자 수기를 읽어보기입니다.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인데 좀 당황스럽나요? 맞아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합격자 수기를 꼭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여행지를 찾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최고의 여행지를 찾거나 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장 맛있는 맛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합격자 수기를 읽는 게 제일 먼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많다면 굳이 찾지 않고 직접 가서 접하면서 여기는 맛집이네, 여기는 아니네 이렇게 참여하고 또 여행지 중에도 여기는 좋은 여행지네, 야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간과 여건이 없으면 어쩌죠? 여행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또 맛집을 가보는 돈과 시간도 한정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맞아요, 검색을 하죠. 네이버 블로그나 또 유튜브 검색을 하죠. 그런 곳에서 어때요? 맛집, 내돈내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고 또 여행지, 추천 여행지, 데이트를 위한 여행지, 가족 여행을 위한 여행지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검색을 통해서 본 후기들을 보고 여기가 괜찮겠네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합격자 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영상들이나 또 블로그를 보면 맛집이나 여행지를 어떻게 찾아가라, 언제 가야 사람이 적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피해라, 그리고 먹을 때 꿀팁, 이렇게 관람할 때 팁, 특별한 팁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합격자 수기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맛집이나 또 여행지를 성공한다면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으로 우리는 만족한 여행을 계획할 수 있죠. 그것을 토대로. 그런 것처럼 합격 수기를 읽어보는 것은 첫 번째, 바로 계획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합격자 수기들을 꼼꼼히 지내서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패턴이라든지 효율적인 문제집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공부법 등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시험 대비를 위한 대비, 특별한 팁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합격자 수기를 꼭 먼저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난 내가 할 거다,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거 봐도 필요 없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효율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한다는 건 어때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합격자 수기를 보면은 이 시행착오를 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만큼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공부에 대한 습관이나 방법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다 보면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해봐야 아는데, 합격자 수기들을 많이 보면은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넘는 공부는,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한 공부,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1등을 위한 공부도 아니고요.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도 아니라 마지노선을 넘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노선을 넘는 공부. 최저점을 넘어서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넘자라고 생각하는 공부인데요. 대학 수능을 보는 학생들, 대학교에 가기 위한 커트라인을 넘자.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치는 학생들, 자격증 커트라인 점수를 넘자. 이렇게 마지노선을 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노선을 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건 효율성이다 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한 효율을 높이고 가능한 빨리 멀리 좋은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한편 이 합격자 수기를 본다는 것은 또한 그 합격에 대한 기대감과 성취감을 미리 느낄 수 있어서도 매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냥 마냥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어떠한 목표를 두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좋다는 건데요. 막연히 시작하는 것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합격의 사례들을 보면은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네, 나도 해내야지 등의 생각을 좀 더 하게 된다는 건데, 이러한 생각들, 기대감, 성취감,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나의 다짐, 이러한 생각들이 공부를 훨씬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한 원동력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공부, 첫 번째는 뭐냐? 합격자 수기를 보라라는 겁니다. 합격자 수기. 그래서 어디 시험을, 자격증을 땄어요 하면 자격증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찾으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중간고사 꿀팁, 기말고사 꿀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방향 설정하는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념 문제집을 고르는 건데요. 이때 핵심은 뭐냐? 요약서는 피하고 자세하게 설명된 친절한 책도 피해라 입니다. 개념서를 고를 때 꼭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서라는 건 지식을 내 머릿속에 채워주는 책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어떤 책을 고르냐가 또 목표 달성에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단한 요약서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서 중에 간단 정리 명료하게 요약된 것은 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얇은 요약서는
빨리 끝내고 쉬운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는 결국 쉽게 보고 빨리 끝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얇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얇게 정리된 요약서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할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된 친절한 책들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세하게 설명된 친절한 책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된 친절한 책들을 보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많고 자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두껍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과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찾아서 하는 공부라기보다 미리 다 적혀있는 것을 읽는 친절한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개념을 많이 보고 이해하는 것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위한 공부는 막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나올 만한 개념들,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을 위주로 먼저 찾아보고 익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설명된 책을 다 보려면 오래 걸리고 또 여기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될 첫 번째 뭐였어요? 짧게 요약된 책은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자세히 기술된, 서술된 친절한 책은 피해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개념 문제집입니다. 적당히 적혀있고 적당히 자세한 책들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적당히 보면서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을 찾아서 채울 수 있는 개념서를 찾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적당히 자세하면서 적당히 또 친절하면서 내가 채워야 될 부분들을 적고 기술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입니다. 너무 간단하면 이 채워야 될 게 많아서 또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 권으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되 이 한 책을 보고 나는 이제 끝낸다는 생각으로 보면서 부족한 것들은 어때요? 문제를 풀면서 이 책에 없는 내용, 부족한 내용을 내가 채워 넣겠다라는 각오로 책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내용은 내가 여기에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세한 것들은 피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채워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내가 무엇을 채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면은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교재에 없는 중요한 것을 적을 수도 있고요. 채워야 될 부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겠죠. 공부는 한 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과정을 여러 번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끝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보면서 채우고 또 문제 풀면서 채우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 훨씬 더 한번 쫙 자세히 보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적당한 책으로 시작해서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개념서를 고를 때 너무 간단한 요약서 말고 또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된 책 말고 그 나머지 것들 중에 개념서를 고르라고 했죠. 개념서를 골랐다면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공부를 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개념 보기, 문제풀이, 점검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개념 보기, 문제풀이, 점검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마다 하냐? 한 단원마다 해라 라는 겁니다. 한 단원마다 개념을 보고 거기에 달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점검해라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꼭 잘 해야 되는 게 효율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개념을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싹 다 풀고 이러는데요. 이것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 보기, 문제풀이, 점검하기의 단계는 한 단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1단원을 보거나 강의를 두세 개 보거나 이렇게 단원이 끝나면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개념서에 있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지를 사서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보고 그다음 문제풀이 집중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매우고 동그라미 X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점검은 오답노트를 만들거나 내가 헷갈리는 개념들을 개념서에 적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념 보기, 문제풀이, 점검하기를 한 단원 내에서 꼭 반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한 단원마다 쪼개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이 이해가 되는 과정은 한 단원 안에 아까 개념 보기, 문제풀이, 점검하기, 그러니까 즉 문제를 풀고 틀린 답을 다시 볼 때 가장 배운 것이 이해가 잘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풀고 다시 개념을 보면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도 더 잘 되고 이래서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먼저 개념 보기, 문제풀이, 점검하는 단계를 한 단원마다 반복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한 단원마다 쪼개서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개념서의 내용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워지는 개념들이 앞에 것을 이해하는 토대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을 알아야 뒤의 내용들이 쉽고 또 잘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것을 계속 한 단원마다 반복하면 앞에 것을 이해하고 뒤에 것을 풀 때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뒤에 나온 개념의 문제지를 풀면서 앞에 것이 이해되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원마다 개념 보기, 문제 풀기, 점검하기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복수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격증이나 또 목표 점수를 위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합격자 수기 보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서를 고르는데 어떻게 고른댔죠? 간단한 요약집은 피하고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된 친절한 책은 피하고 그 나머지 걸로 정해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한 단원 풀 때마다 개념 보기, 한 단원 개념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단계를 꼭 해라. 그리고 이렇게 몰아서 다 보고 몰아서 다 풀고 몰아서 점검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 방법의 세 번째 단계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험 성적은 모의고사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계까지 잘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모의고사로 점수를 만들자입니다. 아시겠죠? 정리는 모의고사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을 치기 전에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등 액션을 취하는 학생들도 참 많죠. 그런데 대부분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점수를 도달하는 사람들은 그 점수가 언제 그렇게 올라가냐라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한 그 점수는 언제 내가 그 가능성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 마지노선을 넘는 점수가 나오는 기간은 바로 내가 본 시험 때 오르거나 아니면 본 시험 직전의 모의고사 때 그 점수를 넣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다 돼야 다 되어 갈 때 그때 내가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서를 보고 모의고사를 주구장창 풀고 풀이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시험을 칠 때쯤 목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칠 때까지 목표 점수가 안 나왔으면 본 시험 치는 그때 목표 점수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는다는 것이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꿋꿋한 기다림이 여기서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한 개념서를 정하고 그 개념서로 개념을 배우며 문제풀이 점검의 과정을 진도를 따라 끝내면 끝내더라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많이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끝내고 그렇게 앞에 개념서를 끝내고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오더라도 이 개념서를 끝낼 때는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학생들이 실망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서까지만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매우 똑똑한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개념서까지 정리를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4단계. 여태까지 나온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에 대한 적응을 하고 또 채우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점수를 보고 부족한 개념을 다시 점검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점수가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쫙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가다가 시험 직전에 계단식으로 가서 시험 때 이렇게 통과 점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오를 때는 계단식입니다. 계단식. 이때는 패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반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시간도 줄이고 또 어디서 내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지, 또 어디서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어떤 유형에서 내가 약한지, 문제 유형에서 내가 약한지 등등 내 습관과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누락이 되면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 성적은 모의고사를 칠 때 그때부터 계단식으로 오른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지로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있던 걸로 풀게요 하고 있는 문제지로 푸는데요.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모의고사 문제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때 오답노트도 만들기까지 하다 보면 이때 학생들의 성적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때 개념서를 본 것으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모의고사 문제지를 풀고 계획하고 풀고 점검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겹치면 그때 성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성교사들의 4가지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법, 목표 달성을 위한 공부법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복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격자 수기를 읽어라. 아시겠죠? 두 번째는 개념서 고르기여서 너무 간단한 책이나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자세히 설명된 친절한 책들은 피해라 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한 단원마다 개념 보고 문제풀이하고 다시 보는 과정을 꼭 거쳐라 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뭐였죠? 시험 점수는 언제부터 오른다? 내가 개념서를 끝나고 모의고사를 칠 때부터 오른다. 이것을 기억하고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다 보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을 공부했는데 8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 8개월 더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적게 했는데 합격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금방 따고 또 그러한 친구들 많아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걔들은 머리가 좋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다라는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아시겠죠?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효율을 추구해서 그 진리로 점수를 넘었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부법의 목표는 시험의 합격이었습니다. 합격점을 넣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험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회 학교 관계자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력과 인내입니다.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노력은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성품이죠. 그런데 이 노력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인내도 꼭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계속 해 나가는 건 쉬운 건 아닌데요. 특히나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수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 뒤에 나중에 오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도 성적이 안 나와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하다 보면은 공부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곁에서 지지해주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한계를 끌어내기 위해 훈계도 할 줄 아는 돕는 사람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인내가 무조건 반드시 선행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실패해도 이렇게 공부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들이 매우 큰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과 노력을 쏟는 공부에는 실패도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통한 대학 합격을 놓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는 합격을 하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간혹 있었죠. 실패였죠. 그런데 그 친구의 인생과 삶의 자세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매우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신앙의 부분에도, 공부에 대한 부분에도,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도 매우 진지해졌고요.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단계까지 하고 끝에까지 다 마쳤는데요. 우리 4단계 과정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공부법은 마지노선, 최저점을 넘는 공부로서 첫 번째는 뭐였죠? 합격자 수기를 꼭 읽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개념서를 구할 때 너무 간단하거나 또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피해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문제집 개념서를 풀 때 어때요? 개념 보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라 라는 거, 한 단원마다 했던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 끝으로 네 번째는 뭐였죠? 점수가 언제 오른다?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고 매길 때 그때마다 점수가 오른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목표한 시험 점수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한 교사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